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화요일에 주주의 세계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와운의 김영철 파트너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요일 오후장에 대한 특징을 또 하나하나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업종군을 상승과 하락으로 나눠봤어요. 제약바이오의 상승 대 소부장의 하락. 먼저 소부장부터 좀 짚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한데 테스, 유진테크, PSK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신고가 행진을 보이더니 투자 축소 우려가 나왔어요. 일단은 뭐 리포트 영향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의 리포트죠. 네, 테스의 리포트가 일단은 뭐 D램 쪽 그 투자 축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올라온 그 흐름을 보면 사실 유진테크, 테스 뭐 이런 그 D램 관련된 종목들 뭐 테스 기준으로는 22,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뭐 다이렉트로 근 한 달 정도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다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 투자 이슈가 큰 추세를 끝내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면은 다시 한번 뭐 이게 지금 수급 플레이도 같이 펼쳐져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고점 트라이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단 이제 비메모리냐 메모리냐 신규로 접근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메모리 장비주들이 유독 다른 소부장주 안에서도 강했던 이유가 내년에 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고가 행진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축소된다고 해서 나오는 매물이 단순 차익 실현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단순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정말로 그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다면 오늘 이렇게 밑꼬리를 좀 달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아예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신규 자금도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밑꼬리가 달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완전 뭐 D램이 안 되고 비메모리만 돼 이러한 이제 업황 안에서 그러니까 IT 업황 안에서 뭐 메모리만 되고 비메모리만 안 되는 뭐 또는 비메모리만 되고 메모리만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 벌어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선순위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비메모리를 좀 보되 메모리를 지금 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 보유 의견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의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밑꼬리를 달고 테스의 경우에도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보유 관점은 유효하고 신규 매수 관점은 이쪽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 박차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 더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근데 비메모리 쪽도 같이 빠지잖아요. 그럼 오늘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나요? 네, 비메모리는 오늘 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종목을 물어보신다면 뭐 사실 제일 무난하게 DB하이텍이 좀 가장 탑픽으로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데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급등이 두드러집니다. 다시 10만 원 선 위까지 올라섰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D램 가격이 11월 달에 하락을 어느 정도 멈췄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IT 쪽에 대한 업황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가장 선두에서 이끌면 그쪽 업종 섹터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 오르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따라잡지 못한 그런 이제 매수세들이 SK하이닉스 쪽으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같이 들어온 그런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뭐 조만간 개인적으로는 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월달 고점 뭐 10만 6천 원 정도는 뭐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IT 전반적으로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업종군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업종으로 보면은 IT는 한 두 번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역시나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확실히 이제 코로나 호재가 있는 대웅그룹이라든지 종근당 그룹이라든지 녹십자 그룹 쪽에서도 좀 올라오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좀 알테오젠
보령제약 이쪽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네. 제약바이오주들은 코스닥에 올라올 때 막 우르르 같이 올라다가 요즘에는 너무 좀 개별적으로 네.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데 포인트를 어디에 좀 두고 계세요? 그 중심은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일으킨 거는 셀트리온이 이제 불을 지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살아있는 한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뭐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셀트리온이 시세를 분출을 했고 셀트리온이 뭐 일정 부분 부담스러운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각계의 전투격으로 뉴스가 붙으면서 이슈가 붙은 쪽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치료제 이슈로 지금 뭐 붙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시세 랠리는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쪽에서 좀 부담을 느끼면 이 부담을 느끼는 동안 분명히 셀트리온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을 네. 텐데 그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올라오는 쪽에서는 좀 눈여겨보신 데가 있어요? 오늘 올라오는 것 중에서 눈여겨보는 거는 일단은 뭐 종근당이 셀트리온 다음으로는 제일 세기 때문에 흐름이 제일 좋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좀 올라오다가 좀 쉰 녹십자 혈장 관련돼서 이제 녹십자 정도는 좀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차라리 셀트리온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바이오 며칠간의 움직임들을 좀 보면 해외 쪽 이슈랑도 상당히 좀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 네.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서로 경쟁하듯이 기사나 아니면 데이터 부분들을 이제 뽑아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그 셀트리온 뭐 서정진 회장이 뭐 인터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쏘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적인 기업들도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시장에 이제 인식을 내주면서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밀어주는 쪽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셀트리온 밀어주고 있죠. 네, 이거는 너무 솔직히 뭐 어떻게 뭐 해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티가 나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통령이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 그 칭찬을 하는 정도로 이제 코멘트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서정진 회장이 인터뷰를 계속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한 이제 뭔가가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네.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지금 강세는 셀트리온이 이끌었고 결국에는 셀트리온에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 올라오는 종근당, 대웅, 녹십자 그룹도 분명 볼만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정말 본다면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관심이 조금 더 낮겠다. 그러니까 기간의 횡보에 대한 좀 조정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근데 셀트리온은 여쭤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좀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가자라는 의견도 많으셨고 고점이어서 참 목까지 찼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나 같으면 못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저한테 지금 셀트리온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쉽게 손은 나가진 않거든요. 사고는 싶은데 부담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보통 사고는 싶은데 부담되는 그런 주식들이 더 시장에서는 시세가 더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주가가 빠지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일단은 치료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치료제 이슈가 나와야 거기가 이제 주가를 한 번 더 슈팅하는 그런 시점일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지금 두 개의 총알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겠죠. 워낙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의 그 이제 주주 사랑 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냥 드러난 걸로만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두 발의 총알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질 주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다른 종목들로 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뉴스나 이벤트를 통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뭐 제약바이오의 탑픽을 뽑는다면 결국에는 셀트리온일 것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분할 매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찐인 셀트리온이냐, 네.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냐, 올라올 때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셀트리온 제약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을 보세요? 일단은 그 중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네. 대한 관심. 일단은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부담스러운 가격대이지만 빠지는 하방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로 천천히 또 관심을 가져보자. 찌는 셀트리온 그룹주다라는 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괜찮으시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첫 출연이셔서 네, 편안하게 또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특징주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이 최근에 있어요. 한온 시스템과 만도가 정말 주거니 받거니 상승을 하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오늘 또 게임주도 잠시 후에 컴투스에 이어서 오늘 또 NC소프트가 필을 받았는데 먼저 친환경 부품에 대한 기대로 한온 시스템 만도의 상승부터 좀 짚어볼까요? 계속 가네요. 일단은 계속 가고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진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네. 보통 시가총액 한 1조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 거기가 기업의 변화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온 시스템 오늘 한 8조 정도, 8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연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8천원대에서 뭐 14,000원대에 한 6년, 7년 정도 갇혀 있다가 이제 뚫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나 아니면 기업 차원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네. 그 변화는 지금 여기 타이틀로 달린 것처럼 친환경 쪽에 대한 부품 이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도는 어쨌든 뭐 국내 해외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향에 대한 네. 매출 비중이 높고 그쪽에서 어쨌든 계속 그 친환경 쪽으로 더구나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쪽 친환경을 같이 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같이 붙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폭스바겐의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관련 부품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전기차 부품 쪽으로 만도도 그렇고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 성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일단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겁다고 했던 종목들인데. 네, 이게 사실 한온 시스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증권사 직원들도 사실 무거워서 잘 트레이딩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사실 수급적인 측면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 그러니까 태양광, 수소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배터리 쪽으로의 그 친환경 모멘텀이 하나의 이제 그룹핑을 하면서 이 앞전 시장을 끌어왔는데 네. 지금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못 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투자 기회를 찾던 그런 이제 시장 자금들이 이러한 이제 친환경 부품 쪽으로 좀 들어온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의 상승 랠리가 어마어마했고 그 이후에 부품단도 같이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올라왔는데 부품단을 보려고 했더니 딱히 부품단에서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많이 없거든요. 네. 사이즈 큰 종목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온 시스템과 만도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관심은 어쨌든 이번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에서는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덜 오른 쪽에서 보자라는 말씀도 주세요. 근데 신고가의 이 힘을 봤을 때는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힘은 어떻게 보세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 네. 힘을 더 보시는 거네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4대 천왕 70주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이 랠리를 펼치면 주도 업종이랑 주도 섹터가 필요한데 네. 거기서 보통 보면은 가는 종목만 수급이 쏠리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네. 그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 어쨌든 매수세가 계속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LG화학, 삼성, SDI 누구나 갖고 싶은데 네. 이 시세가 끝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죽어야 시장이 끝나는데 그게 안 끝나는 이상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살아있고 그렇다면 한온 시스템 만도 여전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강한 신고가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주셨고요. 여기에 지금 NC소프트도 오늘 탄력을 받고 있어요. 어제도 컴투스가 강했고요. 네. 오늘은 NC소프트가 강하네요. 이 게임주 특히나 이제 NC는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뚜렷하게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안 보이거나 네. 아니면은 투자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울 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은 사실 시장은 오르는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치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IT 쪽에서 대장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걸 사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부담스럽다.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또는 자동차 부품주를 사고 싶은데 좋은 건 알겠는데 선뜻 손이 안 나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나 그 외 종목들을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그럴 때 무난하게 이제 손이 나가는 게 NC소프트이고 거기에 이제 오늘 뭐 분석 보고서도 좀 나오면서 네. 같이 이제 좀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매매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년 신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어쨌든 뭐 그동안 또안 상승에 올랐잖아요. 네, 상승은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상승 시장에서는 신고가 치는 종목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경향들이 많고 결국에 그 시장이 끝났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주도주가 시세가 더 많이 나고 계좌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로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그룹과 그리고 IT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비메모리 쪽을 조금 더 주력하시는 거네요. 근데 종목픽으로는 다른 종목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종목픽으로는 이게 그 친환경 쪽에 대한 컨셉을 같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 롯데정밀화학의 네. 친환경 포인트에 주목을 네, 하셨어요. 이게 롯데정밀화학이 사실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이게 앞전에 한번 주가가 올랐을 때 신동빈 회장이 이제 여기 롯데정밀화학을 방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았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친환경 쪽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만드는 그 애니코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그 대체육의 향미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비욘드 미트나 아니면 임파서블 푸드 같은 부분들 해외에서 이제 대체육 관련된 모멘텀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요 향미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 3개밖에 없거든요. 다오케미칼이랑 그다음에 그 일본의 시네치 화학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롯데정밀 화학 정도가 될 수 있고 이쪽에 대한 포션을 계속 마진이 좋기 때문에 늘려나가려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친환경 쪽으로 또 엮이는 게 두산솔로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솔로스 지분 한 20% 정도를 이제 그 취득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엔 경기 민감주가 돌 때 화학주들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단순히 화학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종목이고 뭐 주가 수준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화학에 대한 순환매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네.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죠. 최근에 좀 주춤했었는데 오늘 모처럼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그래서 목표가를 7만 원까지 봐주셨네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 잡아주신 만큼 종목픽 롯데정밀화학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첫 방송 괜찮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네,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와운의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 또 오후장에 대한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